안녕하세요. 공간 에디터 소미쌤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에디터 소미쌤 신현주입니다. 네, 신현주 선생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자, 우리 모든 분들의 고민, 의류 정리죠. 근데 의류만 해결이 된다고 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집 정리를 할 때는 어떤 아이템별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정리할 때 첫 번째 지켜야 할 게 뭘까요? 의류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정리하려고 하는 드레스룸이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계절 의류를 모두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벨트라든가 스카프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수납을 해둬야 되겠죠. 물건의 연관성을 찾아서 제자리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가방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가방이 많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가방이 많지 않을 경우엔 정장용 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캐주얼용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바구니를 활용하셔도 되고, 우리 집에 리빙박스가 있다면 리빙박스를 활용하셔도 되고 해서 선반이라든가 아니면 옷을 걸어둔 아래에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동선에 맞게 이렇게 연관성 있게 수납을 해 두셔도 되죠. 그렇죠. 선생님, 가방 정리하려면 수납도구 뭐 사야 돼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시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상자는 어떻고, 그죠? 예, 리빙박스는 어떻고, 집에 있는 이런 철제 바구니 밑에다 헝겊 하나 깔고 놓으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 놓느냐예요. 자, 그런데 많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드레스룸이 있어도 가방이 정말 많아갖고 이렇게 디주 같은 거에 명품 가방 착착착착 접증해놔갖고 친구들이 가방이 시장 바구니 같다고 명품 가방인지 시장 바구니인지 구분이 안 돼서, 사실은 가방 같은 게 모양을 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 구겨지고 해서 들어도 그 가방의 본연의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방은 이제 모양이 구겨지면 다시 원상복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있죠. 뭔가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맥시멀 라이프인 거예요. 가방이 많아서 맥시멀 라이프가 아니라요. 있는 가방을 찾아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수납이 맥시멀 라이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분은 드레스룸도 있고 그러니까 선반도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옷을 접어놨던 곳에 여기다 이제 가방 수납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픈된 곳에는 가방을 수납을 할 때는 더스트백을 활용을 해서 더스트백 안에 가방을 넣어서 수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더스트백 안에 가방을 넣으면은 꺼내서 이제 들고 또다시 이제 보관할 때는 다시 더스트백 안에 넣고 사실 번거롭긴 해요. 그렇지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이라든가 이런 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색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가방 하나하나의 형태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고나영 선생님이 여기 하나하나에 뽁뽁이, 그렇죠. 예, 그걸로 안에 심지를 다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해줬어요. 물건 포장할 때 쓰는 이제 뽁뽁이 같은 거 넣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가방 살 때 종이들 버리지 말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미 그런 게 없다면은 간혹 가다가 수건 같은 게 어디 이렇게 가면 답례품으로 오는 새 상품 수건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건을 그냥 이렇게 더스트백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걸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 이미 성장한 댁들은요, 그 물놀이 갈 때 썼던 커다란 타월들 안 쓰시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착착착착 접어갖고 주머니처럼 그 수건 접듯이 접어서 안에 심지로 넣고 쓰시면 가방의 형태도 안 망가지죠. 근데 사실 가방 정리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죠. 이 댁처럼 이렇게 드레스룸이 쫙 있고 유리장으로 돼서 도어가 달려있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최고죠. 그렇죠. 이렇게 밖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얼른 꺼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흔하진 않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거. 맨날 버리고 또 사고 이거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모든 물건이 한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을,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티셔츠가 반팔이든 긴팔이든 얇은 니트든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 쫙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옷이 다 떨어
떨어져서 해질 때 옷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옷을 계속 사러 다니지 않게 되거든요. 실제로 정리 끝나면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옷을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똑같아요. 예. 저한테 저런 가방이 있었어. 나 저거 네. 언제 있었지? 들고 다녀야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고 계셔도 내 눈에 띄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유리가 달린 수납장을 짜라는 거냐? 아니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인테리어를 그렇게 후다닥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번에 의류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가방 정리 소개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제가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도 옷방은 있어요. 옷방은 있는데 이렇게 선반으로 된 행거에 가방을 막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가방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또 찌그러지죠. 그래서 거기에는 모자 이렇게 주 빨랫줄 모양 걸어놨던 모자를 정리해드리겠다 했더니 고객님이 그럼 가방은 어디다 사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안내를 해드린 게 뭐냐면 이 옷방 바로 옆이 여기가 발코니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렇게 기역자로 선반장을 짜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바로 이렇게 옷방하고 연결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 발코니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선반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요 라면 한국처럼 그냥 이것저것 갈 곳에 잃어버린 물건들은 다 거기에 갖다 아니 그렇게 놓은 거죠. 해놔야 되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주방은 베란다가 연결이 돼서 주방하고 꽤 멀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여기 놓고 드시면 너무 멀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영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발코니에 이렇게 바구니에 해놓으라 그래서 일부러 그 선반을 짜셨대요. 영상에 보면 그냥 바구니에 착착착착 이렇게 담아서 저기 어디 멀리 발코니에 놔두고 뭐 음료수도 착착착착 이렇게 쟁여서 그렇게 그래서 놔두니까. 그냥 바구니 놓고 이렇게 물건 놓으면 되는 게 정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걸 돈 들여서 짰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사용하세요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동선이 제일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잘한 물건들은 오히려 이렇게 바구니에 놓는 게 아니라 그 댁의 안방에 서랍장만 4개 있었잖아요. 플라스틱 서랍장을 주방 발코니 쪽으로 놓아서 거기에 뭐 주방 용품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행주, 수세미 이런 거. 예, 그런 것끼리 청소용품은 청소용품끼리 착착착 분리해서 서랍 하나만 열면 한눈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곳에 가방을 정리해줬어요. 가방은 이제 먼지와 햇볕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댁은 햇볕으로부터는 차단이 되지만 먼지로부터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가방 먼지 차단 보관함이라고 해서 투명으로 된 이 보관함을 선택을 해드렸어요. 보관함은 사이즈가 종류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5가지. 거기 안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저희가 가방을 보관을 해드리고 바닥에는 더스트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직포라든가 있으면 그런 거 깔아주시고 이제 가방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한마디가 어머 명품 매장 같아요. 근데 거기가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센서 조명이 마침 그때 네,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뭐 명품 매장은 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어둡죠. 아무래도 햇빛이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왠지 암암리 물건 파는 그런 매장 같다.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가방만 이렇게 수납할 게 아니라 가방은 우리가 외출할 때 들고 다니죠. 집에서 가방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는 공간에 같이 수납해도 되는 게 어떤 아이템일까요? 선글라스라든가 밖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캐리어라든가 운동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배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수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미니멀한 동선이고 미니멀 라이프예요. 이 안경이 어디 있었냐면요. 안방 공간에 있었어요. 옷방은 여기인데 선글라스는 안방에 있는 거예요. 옷 입고 가서 거기 가서 선글라스 골라야 돼요. 이러니까 입는 것도 안 쓰게 돼요. 제가 그래서 갖고 나갈 때 쓰는 그러한 용품들을 여기다가 앞으로도 진열을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와 역시 바로 뭘 갖고 오셨는지 알아요? 친구들한테 선물할 일 있으면 선물을 해야 되려고 이렇게 평소에 다니시면서 자그만한 것들을 사 놓으신 게 있어요. 아예 선물용으로. 그런데 그거를 얼른 갖고 와갖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여기서 얼른 챙겨 갖고 가면 그렇죠.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현주 선생님도 왜 누구 나눔할 때 그쵸. 아예 팬트리 안에 딱 맞아요. 넣어놓잖아요. 저도 이제 음. 나눔할 때 팬트리 한 칸을 비워놨죠. 이거 누구 줘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릴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칸에는 그냥 항상 음. 나눔할 물건들만 놔두면 나갈 때 그냥 보이면 네.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맞아요. 근데 이분도 바로 네,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다르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고 남편분이 저녁에 오시더니 호텔보다 우리 집이 더 좋다고 빨리 집에 오고 싶어진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 댁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일상이 편리해지게끔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니까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용량을 안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공간에 최적화가 목적이긴 한데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몸이 아프거나 너무 바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컨설팅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시는 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달라진 삶을 사실 수가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 온라인 코칭 저희 대한수납정리협회 우리 소미생들 온라인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그렇죠. 의뢰가 오죠. 미국에서, 홍콩, 홍콩에서. 뭐 이태리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게 그 나라의 기후와 또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어디 가도 문화 양식은 같거든요. 그것만 파악을 하고 주거 양식만 딱 파악해서 저희가 온라인 코칭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요. 사실 거리가 먼 분들은 컨설팅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견적비가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온라인 코칭은 부담이 안 돼요. 거리가 멀어도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거든요. 근데 저는 온라인 코칭을 가구 배치부터 어느 공간에 어떤 수납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치해서 어떠한 아이템을 넣으라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이거를 왜 적극 추천을 하냐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남아있는 날들에요. 내가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겨요.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걸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그동안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재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공간이 바뀌니까 뭐 가구 배치며 이런 것들 또 저희가 홈탈링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왜 작정하고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컨설팅 받는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데 좀 쓰시고 사실 저 며칠 전에 너무 충격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료는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넓고 좋은 집에 정말 플라스틱 서랍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는 데마다 플라스틱 서랍장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보면 다 거기에 그냥 옷 접어 넣었는데 유지 못하고 다 흐트러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10번도 더 컨설팅을 받았었다고. 그래서 가족 발달 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30대, 50대, 60대 물건의 위치가 달라져요. 근데 이 정리하는 데 발달 주기가 왜 필요하냐? 이건 가장 기초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는데 가족 구성원의 발달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발달 주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옷을 네. 열심히 접어서 또 접고 접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딱 해놓은 거 보니 아 좋다. 이제는 유지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나는 고객님들이 대부분 컨설팅을 먼저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저기 다음에 하는 데도.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돈 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올바른 방법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하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한 제한이 없잖아. 그쵸? 다음에 이사 가실 때까지 여러분이 왜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엑스포트로 들어가면 수납정리 치면 뭐 신현주 선생님 우리 뭐 선생님들 계시니까 거기서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대한수납정리협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이렇게 온라인 코칭 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자생력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해갖고 오늘 현지 선생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아시죠?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 있는데 멤버십 영상으로 오세요. 거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